일본 후쿠오카 맛집 마지막 영상입니다. 일본에 오면 먹어야 하는 음식들이 많지만 그중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이 있거든요. 바로 야키니쿠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야끼는 굽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니꾸는 육고기를 말하는데 주로 소고기를 얘기합니다. 즉 야끼니꾸는 불에 구운 소고기 구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야끼니꾸의 기원, 한국에서 유래된 거 아시나요? 정확히는 한국의 숯불구이가 일본에 건너가서 현지화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숯불구이와 일본의 야끼니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국의 숯불구이는 고기와 양념을 함께 재워 숙성하지만 야끼니쿠는 고기 따로 양념 따로 숙성한 다음 주방에서 손님의 테이블에 나가기 직전에 고기에 양념을 버무리거나 위에 얹는 정도만 해서 나갑니다. 한국식 숯불구이는 양념과 한꺼번에 재우기 때문에 고기 속까지 양념이 잘 배이는 장점이 있지만 육즙이 빠져나가서 고기 자체의 순수한 맛은 덜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야끼니쿠의 경우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봤고요. 일본에 놀러 가시면 야끼니쿠를 한 번쯤은 꼭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좋은 품질의 소고기를 한국보다 비교적 훨씬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별로 조금씩 주문이 가능해서 혼밥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일본에는 야끼니쿠 식당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인들 때문에 유명해진 식당에 가면 뭔가 서비스적인 면에서 훨씬 편안한 장점이 있지만 이왕이면 로컬들이 방문하는 식당으로 꼭 방문하세요. 저는 한국인 관광객보다는 로컬들이 많이 다니는 바쿠로라는 야끼니쿠 식당으로 방문했습니다. 바쿠로는 이미 어느 정도 입소문을 탄 곳인데요. 매장도 이미 8개나 있고 타베로그와 구글 평점도 높은 곳입니다. 바쿠로는 1968년에 창업한 오자키 목장이라는 곳에서 가고시마 흑모 와규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고요. 물론 일본에는 3대 와규 타이틀을 가진 녀석들이 있지만 3대 와규를 먹을 게 아니라면 그중 가성비가 훌륭하고 좋은 품질인 가고시마산 와규를 다루는 바쿠로가 좋은 선택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카타 캐널시티 쪽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요. 하카타역과 나카스 와바타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식당은 건물 2층에 위치해 있고요. 저는 입국 첫날 저녁 시간쯤에 방문했었지만 예약이 꽉 찼다고 이날은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다른 날짜 예약이 가능한 시간대가 있어서 일본 마지막 날에 방문하게 됐고요. 아참 예약할 때 있잖아요. 여기가 로컬 식당이다 보니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없습니다. 즉 영어나 일본어로 예약해야 한다는 건데 어찌 보면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다고 봐요. 구글에 식당 이름 검색하시면 전화 연결이 가능하니까 저처럼 헛걸음하지 마시고 미리 예약한 다음에 편하게 방문하시면 됩니다. 식당 안으로 입장하면요, 냉장고에서 숙성되고 있는 고기들도 볼 수 있고요. 사람들로 만석입니다. 카운터석도 있고 테이블이나 룸도 있고 좌석은 다양한데요. 일본 현지 느낌을 가득 느끼고 싶으면 카운터석이 좋아 보이고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하고 싶거나 단체로 방문하실 경우 저처럼 룸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메뉴판이에요. 메뉴판이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주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저처럼 일본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아보고 방문하시면 헤매지 않고 주문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런치로 방문하면 세트 메뉴 같은 게 있어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점심시간에 방문해도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놀러 다니다 보면 시간 관계상 일정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디너타임으로 방문했었고 마지막 날이기도 하니까 진짜 배 터지게 먹어보려고 이것저것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메뉴가 엄청 많은데 이 중에 제가 주문한 건 여러 가지 부위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3, 4인용 와규 모듬 세트 하나랑요, 바쿠로의 시그니처이자 인기 메뉴인 메가로스, 이건 꼭 주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심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부위인 샤토브리앙 하나 주문했었고요. 소요로 불리는 규탕도 하나 주문했어요. 이렇게 시키고 나니까 고기 양만 해도 대충 1kg 정도더라고요. 사이드로는 버섯구이 하나랑 김치를 팔길래 모든 김치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주류도 일본 소주, 사케, 맥주, 하이볼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취향껏 주문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일본은 한국처럼 밑반찬 개념이 따로 없어서 모든 걸 돈 주고 다 사 먹어야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세팅해주는 건데요. 소금, 와사비, 그리고 간장, 또 기름장도 내주십니다. 고기를 먹을 때 같이 찍어 먹으라고 추천해주신 방법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 취향껏 먹었고요. 술 한잔하고 있으면 주문한 모든 김치가 나옵니다. 몇 날 며칠을 일식을 먹다 보니 김치 수혈이 시급했거든요. 구성은 깍두기, 오이소박이, 김치 이렇게 나옵니다. 김치가 8,000원 정도에서 고민 좀 했었는데 양도 제법 많았고 생각보다 맛도 괜찮아서 추천드릴 수 있어요. 뒤이어 나온 와규 모듬 세트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죠? 3, 4인용이라고 하는데 고기는 총 500g이고요. 이게 가격이 72,000원입니다. 이걸 보고 가성비가 안 좋다고 하면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 부위별로 일본어 표시가 돼 있는데 일어를 못해서 당최 뭐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파파고 앱도 돌려봤거든요. 해석은 해주는데 한국어로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아서 정확히 무슨 부위인지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냥 대충 이런 구성으로 나온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그래도 아는 것들만 얘기해 볼게요. 썰로이는 등심을 얘기하고요. 삼각살은 간장 소스를 뿌려주셨고, 카이노미는 갈비살을 얘기합니다. 나머지 두 개 부위 중 하나는 마늘 양념에 절인 거고 하나는 보섭살인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양념에 절인 부위들은 비교적 기름기가 적은 것들입니다. 고기는 직접 구워 먹으면 되는 시스템이고요. 불판이 달궈졌으면 버섯이랑 같이 구워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보다 돼지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이날은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하나같이 다 맛있었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했어서 그래서 유독 더 만족스럽지 않았나 싶은데, 소고기는 우선 금방 익기도 하고 굽기 편해서 아주 좋습니다. 하루가 좋아서 고기가 아주 잘 익더라고요. 소고기 스테이크랑은 아주 다른 매력이죠. 같은 소고기여도 어떤 방식으로 굽냐에 따라 다른 매력이 있죠. 스테이크처럼 레스팅이나 시어링 같은 전문적인 기교는 없지만 화로고기는 투박하게 구워 먹는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고기 본연 자체의 맛을 더 잘 즐길 수 있고요. 사실 뭐든 맛있긴 합니다. 먼저 테스팅용으로 한 점씩 구워봤고요. 첫 점은 등심입니다. 굽기는 미디엄 레어를 가장 선호하는 편이지만 얘는 그런데 워낙 마블링이 많다 보니까 더 구워도 괜찮아 보이네요. 기본 정석인 소금을 찍어서 한번 먹어줍니다. 맛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소고기 맛이에요. 엄청 기름지고 육향도 좋고 숙성육이다 보니 씹는 맛은 비교적 부드러운 편입니다. 말해 뭐합니까? 아주 맛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을 차례. 이번에는 와사비를 올려서 먹습니다. 역시 등심같이 기름기가 많은 부위는 와사비랑 아주 잘 어울리네요. 다음 먹을 부위는 삼각살. 사실 먹는 순서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부터 먹어줘야 하는데 그냥 저는 제 취향껏 먹었습니다. 삼각살은 저도 집에서 가끔씩 구워 먹는 부위거든요. 기름기 많고 어느 정도 부드럽고 꼭 등심 같은데 가격은 등심의 절반 가격이다 보니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버섯이랑 와사비도 올려서 한 입 먹어주고요. 아주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드러우면서 기름집니다. 확실히 일본 소가 마블링이 정말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입안이 금방 기름져져서 김치 수혈이 필요합니다. 양념이 발린 고기도 구워주고요. 맛은 생각한 대로 양념 맛이 많이 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직전에 발라주셔서 그런지 양념 자체가 겉에서 살짝 맴도는 정도거든요. 한국 양념갈비처럼 깊숙이 양념이 밴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간이 슴슴한 스타일의 양념갈비가 재료 본연 자체의 맛도 더 즐길 수 있고 물리지 않아서 제 취향에는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양념갈비 특이죠. 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밥 아래에 소고기 기름으로 코팅이 되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 자체가 우선 엄청 맛있어요. 고깃집에서 웬만하면 밥은 안 시키는 편인데 여기는 꼭 같이 먹어야 합니다. 고기가 더 잘 들어가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주문했던 녀석이죠. 이건 바쿠로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불리는 메가로스입니다. 때깔이 아주 말이 필요가 없네요. 한 점씩 주문이 가능하다는 건 혼자서 방문해도 주문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것보다 사이즈가 무지막지한데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한 점에 650엔입니다. 이 퀄리티와 크기에 650엔이면 진짜 일본 올 때마다 느끼지만 원물은 좋고 가격은 저렴하고 저 같은 돼지들은 아주 환장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따로 먹는 방법이 있는지 서버분께서 직접 구워주십니다. 굽기 전에 어느 정도 굽기로 구워주실지 체크도 해주시고요. 먹는 방법은 좀 특이합니다. 계란 노른자를 그릇에 풀어준 다음 고기를 스키야키처럼 계란에 찍어 먹으면 되는데요. 먹기 편하게 고기를 돌돌 말아서 내주셨는데 전분가루처럼 노른자가 고기를 아주 잘 코팅해줍니다. 얘를 한 입에 먹어주면요, 와, 오늘의 1등. 우선 고기 자체 기름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기름짐이 거북한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요. 또 노른자로 코팅해서 그런지 계란의 고소함도 잘 묻어나오더라고요. 얘는 딱 한 점씩 주문해서 먹어야 그 감동을 느낄 것 같습니다. 뭐든 많이 먹으면 사실 물리기도 하고 소고기는 또 느끼하니까요. 그리고 얘는 모든 부위 중에 마지막 남은 마늘 양념 구이인 것 같은데 워낙 이것저것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는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얘는 유일하게 기름진 맛보다는 고기 본연의 고소함이 잘 느껴졌고 또 씹는 맛도 제법 있어서 왜 마지막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갔어요. 모듬 한 판에서 기승전결이 아주 좋습니다.
이때부터 배는 슬슬 찼던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얘도 밖으로 시그니처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샤토브리앙입니다. 여기 단일 메뉴 중 가장 비쌌던 메뉴인데 가격은 3,278엔, 우리나라 돈으로 33,000원 정도 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의 소고기를 먹으려면 한국에서 최소 2배 이상은 지불해야 먹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샤토브리앙은 안심 중에서도 가장 고급진 부위거든요. 안심인데도 마블링이 뭐가 이렇게 껴있는지, 얘는 구우면서 벌써부터 느껴지는 게 살짝만 찝어도 엄청 부드러운 게 느껴지더라고요. 첫 점은 와사비를 얹어서 한 입 해줬고요. 말해 뭐합니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느 정도 기름기도 느껴지고 소고기 육향도 진했고요. 이번에는 조금 바싹 구워준 다음 소금이랑 같이 곁들였거든요. 역시 안심은 무조건 소금과 먹는 게 왔다입니다. 아 진짜 이때부터는 배불렀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뽕을 뽑자는 마인드로 막국수도 하나 시켜봤고요. 아까 주문했던 소혀인 규탕도 나왔습니다. 일본 야끼니쿠 집에서 규탕은 필수니까요.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처음 먹어봤던 게 무려 7년 전인데 처음에는 이게 좀 징그럽기도 해서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먹어봐라 옆에서 계속 재촉해서 먹었는데 진짜 눈이 딱 떠지는 맛이었다고 할까? 고기랑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엄청 기름지면서 고소한 게 아주 별미거든요. 소금장에 레몬즙 뿌려가지고 먹으면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인데 이미 배부른 상태다 보니 그냥 씹히는 대로 막 먹었습니다. 소금에도 찍어 먹어보고 아까 나온 노른자랑 사실 어떤 거랑 먹어도 제 입에는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소고기를 다 물리치고 끝내려던 참에 일본 돼지는 어떨지 궁금해서 삼겹살도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역시 일본답게 삼겹살도 조금씩 주문이 가능했고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일본 흑돼지 삼겹살이라는데 뭔가 색깔이 한국 거보다 좀 더 핑크핑크하고 연한 느낌입니다. 맛은요, 돼지고기는 한국에서 드시고 여기서는 소고기만 드세요. 두께도 얇고 확실히 화로에서 구워서 그런지 태생이 한국 사람한테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막국수는 너무 달거든요. 새콤한 스타일의 막국수를 원했는데 얘는 딱 일본 스타일로 변형한 느낌입니다. 아무튼 대충 몇 젓가락 먹어주고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마무리했어요. 가격은 총 21,576엔, 우리나라 돈으로 21만 5천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사이드 메뉴랑 주류 제외하고 고기 가격만 놓고 봤을 때 14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1kg 가까이 먹었는데 14만원이면 저는 완전 꿀 받았다고 봐요. 한국에서 이 정도 되는 퀄리티의 소고기를 먹는다? 식당 기준 150g에 최소 4-5만원씩은 하잖아요. 보통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국보다 두세 배 정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고기도 직접 구워야 하고 아무래도 일본어나 영어가 미숙하면 주문하거나 요청사항을 얘기할 때 제약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아주 괜찮은 식당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일행끼리 눈치 안 보고 천천히 구워 먹으면서 식사할 수 있어서 장점으로 적용했거든요. 여담으로 일본에는 300종류의 명품소가 있다고 하고 그 중에 3대 와규로 여겨지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고베규, 마스사카규, 오우미규,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인 소가 저렴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3대 와규들은 한국의 소고기 가격을 넘어 넘사벽 수준으로 아주 비쌉니다. 비단 소뿐만 아니라 스시도 그렇고 대부분의 음식들이 일본에서는 해당되는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는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방문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물론 일본 3대 와규만큼은 아니지만 카고시마산 흑모와규라는 충분히 좋은 품질의 소고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있고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의 일본 와규를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분명 바쿠로에 방문하시면 괜찮은 야끼니쿠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야끼니쿠 먹어봤다고 어깨는 피고 다닐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아무튼 여기는 다음에 또 놀러 갈 일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재방문 의사 100%입니다. 아무튼 기회 되시면 바쿠로에 꼭 방문해 보세요. 바쿠로를 마지막으로 일본 후쿠오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한국에 있는 맛집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